안녕하세요. 아침이 밝기 전인 새벽 4시 45분쯤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아침은 귤로 시작합니다. 원래는 바나나를 먹는 편인데 오늘은 집에 바나나가 없더군요. 귤도 충분히 맛있으니 그걸로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김에 소설 설정을 구상해 봅니다. 글쓰기는 제 취미 중 하나입니다. 아직 출간한 책 하나 없는 아마추어이고 그저 취미에 불과하지만 언젠가는 저만의 책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작은 꿈을 품어봅니다. 소설 설정을 구상할 때 늘 곁에 두는 건 음악입니다. 음악이 특별한 영감을 주는 건 아니지만 틀어두면 고요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요함은 종종 깊은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깊은 생각 속에서 대체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슬슬 배가 고파지는 시각입니다. 뭐라도 주워 먹으려고 부엌에 갔는데 밥통이 비어있어 결국 밥통을 씻고 밥을 짓게 되었습니다. 싱크대로 가니 그동안 미뤄두었던 설거지가 눈에 밟힙니다. 영상을 찍는 목적을 달성할 때입니다. 영상을 찍어야 한다는 목표의식과 함께 밀렸던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장갑을 끼려 했지만 안에 물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미끄러운 것이 들어있어 결국 거꾸로 뒤집어 빨고 맨손으로 설거지를 합니다. 음식물이 쌓여 물도 내려가지 않던 싱크대가 점점 본래의 바닥을 드러내며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안타깝게도 영상은 배터리 부족으로 끝자락에서 끊겨 그 반짝임을 온전히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끝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은 엄마 찬스로 도서관에 갑니다. 도서관은 늘 가고 싶지만 막상 가면 어떤 책을 빌려야 할지 몰라 서성이다가 나오곤 합니다. 이번에는 4권의 책을 빌려왔습니다. 습관을 만들고 싶어 고른 습관책 1권, 언젠가 꼭 읽어보고 싶었던 명심보감, 부족한 감성을 채우기 위한 시집 1권, 그리고 그냥 손에 잡혀 집어온 책 하나. 모두 다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한번 힘을 내보려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엄마 찬스로 트레이더스에 들릅니다. 오늘의 목표는 피자와 콜라입니다. 운 좋게도 안에 털이 달린 크록스를 하나 얻었고 동이 나버린 스파게티 소스도 함께 구매합니다. 피자를 기다리는 동안 1층 와인 부스에서 진한 와인 냄새가 흘러나옵니다. 누군가 와인을 통째로 쏟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강렬한 향에 문득 뱅쇼가 먹고 싶어집니다. 집에 도착한 뒤 점심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봅니다. 게임을 하려 했지만 이미 오늘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모두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에너지를 다 썼다는 건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루를 더 이어갈 수 있는 무언가가 지금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점심을 먹고 나서 결국 침대로 향해 낮잠을 잡니다. 저녁을 먹고 게임을 하다 보니 어느새 7시. 저는 펜팔 앱을 통해 외국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30분 타이머를 맞춰두고 차분히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지치지 않기 위한 저만의 작은 장치입니다. 잠들기 전 무언가 하나 더 하고 싶어 중국어 단어장을 써봅니다. 쓰면 쓸수록 내가 지금 잘못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짙어집니다. 그래도 30분은 꾹 채워 단어장을 완성합니다. 어쩌면 다음에는 중국어를 공부하는 방법부터 다시 찾아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날에 무리가 쌓인 채 오늘은 침대에서 문기적거리는 하루로 시작합니다. 아침 8시, 생각보다 늦게 눈을 떴습니다. 오늘의 아침은 OS입니다. 집에 있던 모든 과일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날도 있습니다. 어제 적어두었던 하고 싶은 일 목록을 다시 확인해 봅니다. 영어 쉐도잉 30분, 독서 30분, 단어장 만들기 30분, 운동 3분, 가장 만만해 보이는 독서부터 손을 댑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함께하는 30분 타이머가
저와 함께 완독을 향해 달려갑니다. 생각보다 독서가 빠르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독서 기록장을 써보고 싶어졌습니다. 노션을 켜고 읽은 책과 짧은 감상평을 적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이 문장이었습니다. 질문하는 방식에서 단 하나만 조정해도 자신감과 에너지, 그리고 당신이 얻게 되는 해답은 달라진다. 만일 그러면 어떡하지? 이 질문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꽤 오랫동안 저를 갉아먹어온 질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한 번도 그 질문을 긍정적으로 바꿔볼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계속 우울증에 시달리면이 아니라 우울증이 끝난다면? 계속 무기력해야 한다면? 이 아니라 무기력이 끝난다면? 질문을 그렇게 바꾸었을 때 제가 내미는 해답과 그에 따라 달라지는 마음의 방향이 분명히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질문을 긍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다음 할 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토익 복화 단어장을 만듭니다. 저만의 단어장 규칙은 단순합니다. 영단어와 뜻은 검은 볼펜, 책에 있는 유의어와 반의어는 파란 볼펜, 제가 따로 찾아본 내용은 빨간 볼펜. 책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조금 정리되는 기분입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약이 떨어질 즈음 병원에 들러 상담을 받고 다시 약을 받아오는 일은 이제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 되었지만 가끔은 그것마저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엄마의 도움을 받아 밖으로 나섭니다. 참새는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한다고 했던가요? 약을 받아오는 길에 노브랜드에 들러 콜라를 집어듭니다. 원래는 콜라만 살 예정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과자와 반찬으로 먹을 콩나물 불고기, 양배추와 얼음까지 함께 들고 나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일주일간 먹을 음식을 준비합니다. 채소를 씻고 손질하는 과정은 사소하지만 분명한 보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방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지금은 엄마 옆에서 요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이 괜히 마음을 좋게 만듭니다. 손놀림은 서툴고 결과물은 엉망일지도 모르지만 처음이니까 하다 보면 늘겠지 하는 마음으로 제 나름의 속도로 손을 움직여 봅니다. 어느덧 비빔밥을 만들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양이 너무 많아 양푼이 버티지 못하고 이리저리 흘러넘치기 바쁩니다. 그래서 등장한 해결책은 사골을 끓이는 커다란 냄비. 정말 큽니다. 이제 저는 이 어마어마한 양을 비벼야 합니다. 카메라를 끈 사이 불고기와 계란 후라이까지 추가로 얻어 돌아옵니다. 요즘은 밥을 천천히 먹는 연습을 하고 있지만 오늘도 실패입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것을 다 먹어버렸으니까요. 이렇게 또 건강과 한 발짝 멀어집니다. 밥을 먹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잠에 듭니다. 이게 식곤증인지 혈당 스파이크인지 아니면 그냥 자고 싶었던 건지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펜팔 편지를 씁니다. 오늘도 30분만 씁니다. 30분 일하는 시간 동안 많은 양을 쓰지는 못하지만 대신 한 문장 한 문장에 최대한 많은 마음을 담으려 합니다. 슬슬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지만 하기 싫은 마음에 시선은 자연스럽게 게임으로 향합니다. 이건 무기력이 아니라 분명 귀찮음입니다. 운동을 피할 핑계를 찾다가 엉망이 된 방을 발견합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제 주변 환경부터 반짝이게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빨래는 의외로 왜 진작 안 했을까 싶을 정도로 쉽게 끝이 납니다. 옷을 분류해 정리하고 바닥에 흩어져 있던 빨래는 다시 통에 담아 밖으로 내놓습니다. 다음은 구석에 쌓여있던 페트병들, 비닐을 분리해 깔끔히 정리하고 분리수거통에 넣어줍니다. 이곳은 원래 차를 마시고 책을 읽으려던 저의 취미 공간이었습니다. 그다지 잘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쓰게 될 거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정성껏 치웁니다.
옷은 옷장에 걸고 모자는 제자리에 넣고 담요는 다시 침대에게 돌려줍니다. 포스터는 갈 곳을 잃은 채 의자 위에 남겨둡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모두 써버렸습니다. 의자에 쭈그려 앉아 영상도 찍지 않은 채 그저 시간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귀찮음이 아니라 무기력이었습니다. 가끔은 눕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전원을 끄듯 잠시 모든 전원을 내려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하루로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10시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하는 게임의 업데이트 날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업데이트 내용을 켜보지만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사실에 오늘이 또 익숙한 하루가 되리라는 예감이 듭니다. 혹시 2일차에 설거지 영상이 없다는 걸 눈치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그 재앙을 받아들이게 될 저를 이미 예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따라 모든 것이 무기력합니다. 분명 게임 초기화 날이라 할 일도 많은데 정작 게임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가 버겁다는 생각만 맴돕니다. 이건 에너지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제가 그 에너지를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결국 싱크대 아래에 쪼그려 앉아 잠시 스스로를 다독여 봅니다. 너는 지금 에너지가 없는 거야. 잠시 쉬었다 가도 돼. 라고 말해 봅니다. 그래도 영상을 찍는다는 목표 하나에 기대어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지만 무기력은 여전히 저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아직은 에너지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무기력을 떨쳐내기 위해 밖으로 나가보기로 합니다. 낯선 곳에 가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무기력하다고 하면 다들 산책을 권하곤 하더군요. 그래서 나서는 것까지만 엄마의 도움을 받아봅니다. 걷다 보니 처음 보는 케밥집을 발견합니다. 문을 열자마자 이국적인 향과 낯선 언어가 저를 반깁니다. 키오스크 덕분에 주문은 할 수 있었지만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걱정이 잠시 스칩니다. 그래도 새로움에 대한 설렘이 그 두려움을 조금 작게 만들어줍니다. 무사히 케밥과 감자튀김을 받아들고 집으로 씩씩하게 돌아옵니다. 케밥에 대한 기대 덕분에 발걸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옷을 대충 벗어 아무데나 두었을 텐데 오늘은 정리해둔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손을 씻고 옷을 정리합니다. 편집을 하는 지금 깨끗한 의자와 정리하는 제 모습을 다시 보며 조용히 뿌듯해합니다. 케밥은 이국적이었고 맛있었습니다. 평소 슴슴하게 먹는 편이라 케밥도 감자튀김도 조금 짜게 느껴졌지만 콜라와 함께하니 그 나름대로 또 괜찮았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게임을 조금 하다가 하루를 마무리해 봅니다. (10시가) 되기 전에 일어난 아침입니다. 오늘은 30분 동안 독일어 강의를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독일어는 예전에 학교에서 교양으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잊어버려 알파벳부터 다시 배워야 하지만 독일어는 알파벳을 읽는 게 비교적 편하게 느껴져서 공부하는 과정이 꽤 즐겁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점심시간입니다. 오늘 메뉴는 오징어를 곁들인 스파게티입니다. 오징어와 얼려두었던 스파게티면을 해동하는 동안 에피타이저로 귤을 먹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잊어버려 곰팡이가 필 게 분명하기에 있는 건 전부 꺼내 먹어봅니다. 소스에 오징어를 넣는 건 요즘 제가 빠져있는 조합입니다. 여기에 레드페퍼를 더하면 매콤해서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생각보다 많이 넣었는지 예상보다 조금 더 매운맛이 납니다. 급하게 에그 스크램블을 만들어 곁들여 봅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바로 해둡니다. 양치까지 마치고 돌아오니 전날 하지 못했던 영어 쉐도잉과 운동 3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구글이 말하길 식후 운동은 30분 뒤에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게임을 하다가 실내 자전거에 올라탑니다. 어찌 10분 만에 녹초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 자전거가 최고 단계인 8단계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3분 운동 목표를 훌쩍 넘긴 데다 최고 단계로 자전거를 탔다니 오늘은 스스로를 조금 칭찬해줍니다.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문득 어제 먹은 케밥이 떠오릅니다. 그 케밥이 제 기억 속에 좋은 감정으로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슬쩍 밖으로 나가봅니다. 추운 날씨는 잠시 잊은 채로요. 결국 저녁에 먹을 것과 주전부리만 사서 돌아옵니다. 집으로 오는 길 문득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하나 없는 맑은 하늘에 달이 떠있는 모습이 유난히 예뻐 보입니다. 오늘 제가 느꼈던 이 기분 좋은 하루가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도 전해져 조금은 가벼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에 졸지 않으려고 운동까지 했는데 저녁에 브라우니와 아이스크림을 먹고 결국 넉다운이 되어버립니다. 또다시 책상에서 잠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정상입니다. 지금이 몇 시야? 5시 32분이거든요. 조금만 더 누워있다가 일어나려고요. 너무 추워요. 5시 30분쯤 눈을 뜬 아침입니다. 왜인지 무거운 몸에 결국 6시 20분이 되어서야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봅니다. 오늘의 아침은 바나나입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유튜브 스크립트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제 유튜브는 대부분 촬영 후 녹음을 하는 방식이라 대본의 존재가 꽤 중요합니다. 대본을 마친 뒤 일부 공개로 돌려두었던 소개 영상에 자막을 달아줍니다. 언젠가 발견해 줄지도 모를 펜팔 친구들을 위해 영어 자막까지 추가하면 완성입니다. 첫 영상을 공개로 전환하는 순간은 생각보다 덜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두고 있던 일이었고 그 시간만큼 부담도 조금씩 나누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펜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친구들은 영상에서 소개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스쳤지만 생각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대본을 쓰는 지금 조용히 메모해 둡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제 멋진 친구들을 소개하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다시 5일차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익숙하게 무기력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5분 산책을 하기 위해 케밥을 먹으러 간다 는 핑계를 만들어 봅니다. 가는 길도 찍어보려 했지만 편집하면서 계속 봤더니 멀미가 와서 정지 화면으로 대체합니다. 제 걸음은 상당히 느린 편입니다. 음악을 들으며 멍하니 걷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문득 심심해져 영상을 틀어봅니다. 딱히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카메라를 켜자 신기하게도 말이 생깁니다. 이거 사슴풀 같지 않아요? 케밥을 사기 전 학교 설문조사로 받은 기프티콘을 쓰기 위해 스타벅스에 들러봅니다. 주문을 마치고 벽을 바라보니 크게 그려진 귀여운 그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웃고 있는 말들이 괜히 저를 미소 짓게 합니다. 제가 고른 음료는 프렌즈 얼그레이 베리티 라떼입니다. 유자배 캐모마일 티도 궁금했지만 유자를 선호하지 않아 조금 더 마음이 기운 얼그레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케밥까지 얻은 순간 영상을 찍을 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케밥을 받으며 넘어질 뻔했을 때 손에 휴대폰이 없어서 무사히 바로 설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은 박스. 오! 이 뭐야? 딜리셔스 타임이라고 적혀 있어. 이번에 고른 메뉴는 양고기 박스입니다. 엄마에게 케밥을 전달하며 새로 시킨 메뉴를 자랑해봅니다. 양고기 박스는 꽤 맛있었습니다. 또띠아 대신 밥이어서인지 제 입맛에는 조금 덜 짜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슴슴하게 먹는 저에게는 짰지만 음료와 함께하니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감자튀김과 고기를 밥에 섞어 먹는 조합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편집을 하는 지금에서야 이거 낯선 음식이 아니었던가 싶어집니다. 충전된 에너지로 다시 이것저것 건드려봅니다. 게임도 잠깐 하고 다음날 있을 레이드를 위해 1대1 강의도 받아봅니다. 그러니까 오후 4시까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돕기 위해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이후로는 영상이 없습니다. 5일차에 이르러 저에게는 알게 모르게 많은 무기력이 쌓여 있었습니다. 무기력이 오면 영상을 찍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공허해집니다. 오늘은 그 정도가 조금 더 심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던 중 무기력이 찾아왔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된 무기력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내가 정말 아픈 걸까?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지? 이게 혹시 꾀병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게 능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상태의 문제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순간 스스로를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엄마의 판단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멍하니 집에 도착해 외투도 벗지 못한 채 바닥에 누워 있었더니 엄마의 연락을 받은 건지 동생이 와서 말없이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조금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펜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상황을 설명해 봅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런 날도 있을 수 있어. 널 덮은 이불을 봐. 거기에서 사랑이 보이지 않아? 나도 네 가족도 내 옆에 있어. 너 혼자서 감당하지 않아도 괜찮아. 조금 지나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의자에 앉았습니다. 헤드셋을 쓰고 아무 생각 없이 노래를 틀었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이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사실에 자책감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 자책감을 눌러두고 이번에는 길드원들의 수다에 참여해봅니다. 텍스트 채팅으로 낄낄 웃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의 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상태는 종이에 적어 접어두었다가 의사 선생님과 차분히 상담하려 합니다. 여기까지 기록합니다.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영상 동안 많은 일을 한 스스로에게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라는 칭호를 붙여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며 마무리합니다. 살아남은 매일을 기록합니다. 여기는 까마귀 기록집입니다.